반갑습니다. 바다낚시 교실 운영자 김문수입니다. 네, 한절기죠.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무덥고 후덥지근한 이런 여름 날씨였는데 이제는 조석으로 추워요. 이불을 덮어야 잠을 청할 수 있는 절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한절기가 되게 되면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자칫 건강을 상하게 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절기에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제가 언급했듯이 김문수의 전유동 낚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의 전유동 낚시. 왜 앞에 김문수라는 것을 붙이냐, 고유명사를 붙였냐 그러면 낚시는 나름대로 제각기 사용자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낚시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또 낚시하는 방법이 같은 전유동 낚시를 한다고 해도 제각기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것은 내가 해오는 낚시 방법, 전유동 낚시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호간의 연관성을 가지고 복합되는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은 또 내 나름대로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나름대로의 또 약간 변형되어서 전개되는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제 낚시 방법이 옳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일단 강의를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이 갯바위 낚시를 하실 때 응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제가 하는 전유동 낚시를 이렇게 펼쳐보면요, 첫 번째 전유동 낚시의 실체 어떤 것이냐, 전유동 낚시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대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전유동 낚시의 이해와 응용. 김문수가 하는 전유동 낚시를 이해를 하고 또 자신이 하는 전유동 낚시에 한 번쯤 응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해서 이런 분류를 해봤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그렇죠. 전유동 낚시와 채비 운용 체제. 자, 이렇게 김문수의 전유동 낚시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대분류로 나눠봤어요. 왜 이렇게 대분류를 나눠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앞에 서론을 무게 있게 잡느냐 하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빠르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틈틈이 여러분에게 전유동 낚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파일을 적었습니다. 보이시는지 몰라도 제가 나름대로 읽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이해를 못 시키겠다. 그래서 이렇게 대분류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전유동 낚시의 실체, 전유동 낚시는 과연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전유동 낚시를 함에 있어서 내가 하는 낚시,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낚시가 제각기 다르다고 그러는데 조합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낚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빠르게 내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받아들이지 마시고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대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똑같이 낚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DNA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하는 것, 따라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것을 가져와서 자신의 하는 낚시 방법에 조합시켜서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두 번째로 전유동 낚시의 이해와 응용 이렇게 두고는 나머지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전유동 낚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낚시를 한다라는 것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김문수의 전유동 낚시와 채비 운영 체제. 그러니까 김문수는 전유동 낚시를 어떻게 한다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유동 낚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풀어보는 그 전유동 낚시의 실체는 어떤 것인지, 자, 첫 번째 시간 전유동 낚시의 실체에 대해서 먼저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로 전유동 낚시의 실체로 들어간다 그러면 전유동 낚시는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전부 전유동 낚시를 해야 하느냐라는 이런 의문점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반유동 낚시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유동 낚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반유동 낚시와 달리 질을 구속하지 않아요. 질을 구속한다는 이유는 반유동 낚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반유동 낚시 채비를 보게 되면요, 일단 전유동 낚시와 달리 반원구슬과 맨사매듭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반원구슬이에요. 반원구슬. 면사매듭 이렇게 들어가요. 반원구슬과 면사매듭을 장치하는 이유는 10m 정도의 수심층을 가졌다라고 가상을 할 때 10m에 맞춰서 낚시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8m에 맞춰서 낚시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수심층에 채비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원구슬과 면사매듭을 장치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말을 어렵게 했습니까? 쉽죠? 그래서 채비를 던져 놓게 되면 수중지가 아래로 내려가고 어느 정도 수심층에, 자신이 원하는 수심층에 가게 되면 이 맨사매듭이 찌에 탁 도착을 하게 되면 찌가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그 위치에서 7m면 7m, 8m면 8m 자신이 원하는 수심층에 맞춰서 채비를 띄워줍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입질을 기다리는 체제를 우리 반유동 낚시라고 그러는데, 전유동 낚시는 이 체제와 달라요. 전유동 낚시 채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어신지, 탐색지, 물론 수중 탐색지죠. 이렇게 전유동 낚시 같은 경우에는 찌를 구속할 수 있는 맨사매듭과 반원구슬이 없이 그냥 풀이로 이렇게 찌가 원주를 따라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채비를 만들어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유동 낚시 채비가 맨사매듭과 반원구슬이 없는 이유는 자신이 선택한 포인트를 임의의 수심층을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m를 고집하지 않고 8m를 고집하지 않고 6m를 고집하지 않고 6m에 접근을 해봤다가 여의치 않으면 다시 7m로 접근성을 가지고 또 7m에 자신의 채비를 접근시켜 봤다가 여의치 않으면 8m에 접근을 시키고, 만약에 이렇게 7m, 8m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7m에서 물고기 입질이 온다 하게 되면 7m에 맞춰서 물고기를 낚아내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찌를 구속할 수 있는 맨사매듭과 반원구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전유동 낚시처럼 내가 7m를 탐색하고 싶다 하면 이 수심층을 7m에 맨사매듭을 해서 찌를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의치 않다 하게 되면 또 8m를 노리고 싶다. 그러면 이 맨사매듭을 위로 1m를 올려서 수심층을 8m에 맞춰서 또 자신이 원하는 포인트를, 생각했던 포인트를 공략해보고, 또 그래도 여의치 않다 싶으면 다시 맨사매듭을 올리든가 내리든가 해서 자신이 원하는 수심층을 탐색해보는 그런 체제이지만, 전유동 낚시는 그런 번거로움을 배제했다는 거죠. 그런 번거로움 없이 맨사매듭과 반원구슬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퍼리로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자신이
마음대로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우리는 전유동 낚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고 지금 쉽게 생각하듯이 전유동 낚시 이러면요, 매듭 없는 체제를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또는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이렇게 또 때로는 조류를 따라서 채비를 흘려보내면서 입질을 받는 것이 전유동 낚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전유동 낚시를 이런 식으로 몰아보고 간다 그러면 정말 큰 오해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전유동 낚시나 반유동 낚시나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포인트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노리고자 하는 포인트를 반드시 정해져야 되고, 그 정해진 포인트에 자신이 어떻게 대상 어종을 만날 것이다 라는 낚시 방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유동 낚시를 한다고 해서 또 무슨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반유동 낚시와 똑같이 포인트가 정해지고 똑같이 이렇게 그곳에 탐색하는 데 있어서 다만 수심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전유동 낚시의 체제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기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유동 낚시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맨사 매듭이 없는 체제에서 지만 이렇게 낚시 원줄에 탁 하나 넣은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수심층을 탐색한다는 것, 체제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낚시를 하시려고 그러면요, 반유동 낚시를 완벽하게, 정말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만이 전유동 낚시를 마음대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낚시를 한지 뭐 2, 3년밖에 안 됐는데 난 전유동 낚시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하시는 낚시 방법이 전유동 낚시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깊이는 없다는 거죠. 전유동 낚시가 무조건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반유동 낚시도 얼마든지 좋은 낚시 방법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전유동 낚시를 구태여 하시려고는 생각은 뭐 그게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물고기 만날 거면 그만인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유동 낚시를 어느 정도 해 오시다가 전유동 낚시가 재밌겠는데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사실 굉장히 많은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하다가 중단하고 전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유동 낚시를 완벽하게 소화를 시키게 되면요, 전유동인지 반유동인지 그거 안 따져요. 안 따지고 그냥 낚시를 합니다. 매듭이 있어도 매듭이 지혜까지 도달하지 않는 체제에서 낚시가 진행되고, 또 매듭이 있어도 매듭하고 관계없이 낚시를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면 반유동인지 전유동인지 관계없이 낚시가 진행됩니다만은, 굳이 꼭 나는 전유동 낚시를 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낚시에 입문할 때부터 전유동 낚시에 입문해서 배워 나오게 되면 문제가 다르겠지만은, 이 반유동 낚시를 하다가 전유동 낚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서 전유동 낚시를 어느 정도, 반유동 낚시를 어느 정도 하신 분은 전유동 낚시를 하지 마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전유동 낚시도 반유동 낚시에 엄청나게 반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반유동 낚시면 어떻고 전유동 낚시면 어떠냐, 명필이 붓가리라 그러냐, 물고기 잘 낚는 사람은요 반유동 낚시든 전유동 낚시든 아무 문제를 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처음부터 막 얘기가 깁니다만은, 처음부터 일지 낚시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전유동인지 반유동인지 모르고 낚시하는 해오는 방법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전유동이 어떻다 반유동이 어떻다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제가 낚시하는 방법을, 전유동 낚시를 10분 이해를 하고 자신이 하는, 만약에 반유동 낚시를 하게 되면 반유동 낚시에 반영해 보시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타이틀, 김문수의 전유동 낚시의 예어 응용.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로 분류를 탁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유동 낚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정한 수심층을 임의로 정해놓고 그 수심층에 맞추어서 채비를 고정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동을 끊는 거죠. 더 이상 찌가 못 올라가도록 만들어서 그 수심층을 유지하게 되죠. 그 유지하면서 그 자신이 선정한 그 수심층 주변에 있는 물고기를 낚는 그런 체제를 둔다 그러면 전청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수심을 마음대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종 낚시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채비 내림에 있어서 반유동 낚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좀 모르겠습니다. 그 조건이 난이하다. 여기서 조건이 난이하다는 것은 거리가 멀거나 수심이 깊거나 파도가 치거나 또 내지는 조류가 빠르거나 하는 이런 현장 조건이 난이하게 주어지게 되면 이 찌의 부력을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뭐 얕은 곳이나 이런 곳에서는 제로나 B 혹은 2B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도 또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조건이 난이하게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심지어 0.85, 1.5호 이렇게 막 찌의 부력을 증가시킵니다. 마음대로 증가시킬 수도 있고, 이 증가되는 이 변형되는 찌의 부력에 맞춰서 수중찌의 무게도 따라가는 거죠. 가중되는 거죠. 만약에 B찌나 2B찌를 사용한다 그러면 수중찌 역시 마이너스 B나 2B로 이렇게 사용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0.85나 1호나 1.5호의 부력을 가진 이 찌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수중찌의 침각 무게도 마이너스 1.05나 마이너스 1.5호 정도의 침각 무게를 가진 수중찌를 사용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 채비를 원활하고 빠르게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주봉돌이라 그러죠. 수중찌를 반유동 낚시에서는 주봉돌이에요. 봉돌. 주봉돌이라는 의미는 찌에 매겨져 있는 표기부력, 여기에 뭐 오비라고 이렇게 적어놓게 되면 이게 찌의 표기부력이에요. 부력. 표기부력은 같을지라도 찌의 행태에 따라서 여부력과 잔존부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표기부력에 맞는 수중찌를 이렇게 사용해 줍니다. 그걸 주봉돌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채비를 자신이 원하는 지점까지 수월하게 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8m 수심층 혹은 10m, 12m까지 15m까지라도 자신이 원한다 그러면 1호찌 아니고 3호찌라도 따라서 탁 던져서 빠르게 그 수심층을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늘에 꽂힌 미끼는, 이 미끼는 2차적인 내림을 가지는 거예요. 물에 이렇게 채비가 이렇게 안착되면 주봉들이 먼저 수중지가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이 목줄에 달린 미끼라든지 뒤따라서 이렇게 침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주봉돌이 정렬이 되면 그 다음으로 이 목줄이 이렇게 내린답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반유동 낚시의 기본적인 채비 내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미끼에 움직이면 주봉들이 정렬된 다음에서 자신이 원하는 수심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 범위, 이 범위가 사실상 미끼가 내리는 에리아라는 거죠. 반유동 낚시에서 이 채비 내림 에리아, 채비 내림의 에리아가 정확하게 미끼가 내리는 에리아라고 할 수 있고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림의 에리아는 목줄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목줄이 길면 범위가 커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줄이 길면 에리아가 굉장히 커져요. 목줄이 짧으면 이렇게 반경을 조금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반유동 낚시의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반경이 중요하냐고요? 반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줄이 봉돌을 따라 내려와서 내리기 시작하는 그 범위가 물고기의 입질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유동 낚시에서는요, 이 채비가 정렬되고, 그러니까 주봉돌이
정렬되게 되면 찌가 끔뻑하면서 닿습니다. 왜? 맨사매듭이 찌 머리에 탁 닿아요. 주봉들이 정렬됐을 때, 다 내렸을 때. 그 다음으로 주봉들을 따라서 내려온 미끼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가라앉아서 여기까지 되는 이 범위가 물고기 입질하고 연관되는 범위예요.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목줄을 길게 사용한다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이해를 좀 하시겠죠. 봉돌이 크면, 봉돌이 무거우면 목줄의 길이는 봉돌의 무게와 어떻게 반비례합니까? 비례합니까? 봉돌이 무거우면 목줄이 짧아져야 되고, 봉돌이 가벼우면 목줄이 길어져야 됩니다. 봉돌이 무거운데 목줄을 길게 사용하면 안 되느냐? 돼요. 되지만은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채비 내리는 과정에서 목줄이 자꾸 원줄과 트러블이 생깁니다. 봉돌이 무겁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때문에 목줄이, 긴 목줄이 따라오다가 이렇게 원줄과 트러블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봉돌이 무거우면 목줄이 짧아져라, 그리고 봉돌이 가벼우면 목줄은 길어져라 하는 것은 찌낚시의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공식이죠. 공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에리아를 무거운 봉돌을 썼을 때는 에리아가 적고, 그죠? 속공 공략이라 그러죠. 적고, 가벼운 봉돌을 사용했을 때는 에리아가 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해에 맡기겠습니다. 왜? 자신이 선택한 포인트의 조건이 어떻느냐, 이 자신이 선택한 포인트에 채비를 조금 유연하게 내려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채비를 조금 봉돌을 가볍게 사용하고 목줄을 좀 길게 사용하자. 그러면 자신이 선택한 포인트의 조건이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채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심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봉돌을 무겁게 사용하고 목줄을 짧게 하자. 그것은 자신이 낚시를 할 때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풀어야 될 숙제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채비가 정렬되고 주봉돌이 정렬되고 나서 목줄이 내리는 과정, 이 범위가 물고기가 미끼에 달려들 수 있는 범위라는 거죠. 이게 반유동 낚시의 실체예요. 요게. 그래서 주봉돌이 내릴 때는 미끼가 역할을 못해요. 빠르게 따라 내려갑니다. 잡어가 미끼를 뜯을 때도 빠르게 내려가는 미끼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뭐지? 이래 해서, 그리고 주봉들이 정렬되고 목줄이 이렇게 이제 펴져서 자기 수심층을 더듬을 때 잡어가 건드리고 또 대상어종이 묶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는 반주동 낚시의 실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피싱